비율이 자료마다 좀 틀린데 구글 자료인데 미국에 의해서 2024년 18.6%를 차지하고 미 달러가 지금 좀 안 좋은 상태죠. 중국은 2024년 세계 제조 27%, 향후 45%까지 늘어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거를 뒤집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날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점 이거죠. 중국이 전 세계 최대 중국의 수출 순위를 보면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3조 1,040억 달러를 기준입니다. 지금 폭증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5월 이것을 보시면 쓸 것 같은데요. 관세 정책은 구글 자료인데 세계 1위고 2024년 1년간 폭증 전년 대비 11.7% 50년 폭증하며 이제 주요 수출 품목은 첨단 기계까지도 앞으로 다 여기서 모든 부품이 중국으로부터 나옵니다. 전기 기계 부품이 1조 9,780억 줄었다. 전체 수출액의 60% 모든 부품이 중국에서 와요. 요새는 태양 전지, 리튬 전지, 전기 자동차까지 전년 대비 24% 증가. 미국이 중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에 제일 많은 적자를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렇게 무역이 증가를 하고 있고 이걸 막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지 않고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 홍콩, 일본, 한국, 베트남에서 2018년 기준으로 5개 국가의 수출의 전체 수출의 4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홍콩을 통해서 이렇게 무역을 다른 데로 또 수출하나 보죠. 이렇게 세계 무역 규모는 무역 순위가 2024년 기준으로 중국이 1위고 미국이 2위입니다. 3위가 독일인데 좀 많이 떨어집니다. 네덜란드, 일본, 한국, 6위가 한국이고 7위가 이탈리아, 8위가 이제 프랑스로 나왔네요.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반도체조차도 디램에서 10% 정도의 점유율을 디램에서 중국에 차지했다라는 이런 기록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나 내후년도 이렇게 반도체 공장이 증설이 되면 이것도 완전히 중국 자체의 수요는 중국이 자체적으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밀어내기로 하겠죠. 스마트폰 꼴라지 않을까라는 조금 의심이 좀 드는데요. $2고 그렇죠. 자동차도 전 세계 3,400만 대, 보리는 꼴랑 400몇십만 대. 이게 수출로 이제 자국 내 수요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수출로 이제 나서고 있어요.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지금 일본은 자동차 쪽으로 이렇게 수출이 집중이 돼 있는데 이게 곧 그렇죠. 영향을 받게 되면 전기차 중심으로 해서 그렇지만 나중에 내연기관차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볼보를 소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국의 지리자동차가 인수했고요. 스웨덴 브랜드인데 현재는 중국 기업인 저장지리 홀딩그룹의 소유다. 포도로부터 이렇게 샀는데요. 우리나라 대우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중국이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다른 기업이 하고 있네요. 그래서 중국의 부품들이 와서 한국의 가전제품 생산공장 만들어서 생산해도 크게 유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도 그런 전략을 하거나 미국에서도 그런 전략을 하거나 유럽에서도 그런 전략을 할 수 있을까요? 또는 자동차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저기 우리나라에 보면은
알리라든지 테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직구인데 알리바바가 향후 우리나라 들어와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모든 유통을 다 할 수 있는 물건이 가격이 상대가 안 돼요. 이 부분이 큰 문제가 됩니다. 새로운 기술로서 모든 것을 해야 될 텐데 쉽지는 않은 상태예요. 현재 미국이 관세 정책을 취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효과를 거두기가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세 정책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제조업을 회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효과는 당장의 미 달러에 대한 어느 정도 이렇게 금융위기를 겪지 않습니다. 지금 약간 의심이 많이 가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효과를 진짜로 거둘까 아니면은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무역 블록을 경제 블록을 조금 좀 더 강화시켜 줄까 미달러를 미국과 거래를 좀 덜하고 좀 그래서 의심스러운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서 중국으로 이렇게 무역을 확대시키거나 좀 이렇게 아시아 통화를 조정시키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도 있고 유럽연합도 강화되고 다른 나라도 지역 블록을 이루어서 자기네들끼리 경제 블록을 만드는 그런 위험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의 통화가 나오거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광범위하게 등장하지 않고는 이걸 꺾을 수 없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지금 일본의 자동차 수출 비율을 보면 2025년 미국 자동차 관세 부과로 일본의 자동차 수출이 26% 감소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은 여전히 전 세계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달러를 지탱하는 나라가 일본인데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적어도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수익성이 악화되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부분. 물론 미국 쪽으로 윗달러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이쪽을 미국이 좀 그렇죠. 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전체 수출에서 일본의 자동차 비율이 볼까요? 그래서 일본의 전체 수출일이 전체 대미 수출액은 21조 2,951억 원이라고 2014년 이중 자동차 차지하는 비용이 거의 30%네요. 그래서 28.3%로 대미 수출액의 3분의 1가는 가장 핵심적인 품목입니다. 이 부분에서 무역 적자가 만약에 장기적으로 되거나 경상수지 적자까지 일어난다면 이게 좀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는 쪽으로 밑달러가 흔들리는 부분으로 가는데 일본이 완전히 미국의 영향력을 들기 위해서 관세 정책을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어떤 기술력까지 갖추고 있어서 반도체를 만약에 올해 한 10%를 디램을 점유를 했다면 내년이면 내후년 완전히 이제 역전이 돼서 중국이 자기네 수요를 뒷받침을 다 하고 다른 나라로 싸게 이제 반도체를 쏟아내면 가격 대비해서 신기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걸 꺾을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공장을 증설을 할 거고 전 세계의 범용 반도체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걸 이제 차지할 거라는 거죠. 그럼 이게 밑달러 부분이 한국과 또는 일본 또는 대만 이렇게 아시아 국가에서 차지하는 이 비율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달러를 지탱하는 부분에서 미국의 금융 패권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거를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관세 정책으로도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관세 정책이 이렇게 자국 내 물가를 갖다가 이렇게 굉장히 높여서 사람들 물가가 높아지면 미국의 금융 쪽에서는 그렇죠. 금리를 인상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국의 달러를 도리어 이렇게 유업을 줄 수 있다. 금리가 인상이 되면 그게 상업용 부동산에
채권 미국인들이 특히 파생상품 쪽에 대단히 위험해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세 정책이 그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긍정적인 효과는 미국으로부터 미국으로 제조업을 끌어들인다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당장에 미국의 금융을 흔들어댈 수 있는 이런 당장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투자는 약속했지만 실제로 집행하는 기대 안 할 수도 있고 그 집행이 미국 트럼프 임기 이후에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그때 이제 못 한다는 거죠. 미 달러가 이렇게 흔들리면 거기도 뭐 투자를 제대로 못 하게 되죠.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 나라에서도 관세를 갖다가 같이 올리게 되면은 그쪽에 이제 지역 블록, 경제 블록 또는 아시아 통화 촉발되거나 다른 쪽에 지역 통화가 이렇게 일어나거나 지역 경제 블록이 자기네 우리끼리 더 거래를 강화하자, 미국 가려하죠,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역 적자를 내버려 둘 수도 없고 미국 입장에서는 당장에 또 그것이 미국의 물가를 상승시켜서 이렇게 금리를 올려서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파생상품 시장을 흔들어대거나 미국채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손해를 볼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장기적인 추세였을 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일본의 자동차가 만약에 일본의 자동차가 경쟁력을 잃는다 그러면 이제 미 달러를 지탱하던 나라가 무역 적자로 돌아서거나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수소 경제를 빨리 등장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또는 대만이 이게 수입하는 석유를 수입하는 이런 부분, 가스를 수입하는 이런 자원을 수입하는 부분이 우리나라 기준에서 1,000억 달러 이상을 우리가 더 많이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장기적인 무역 적자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500억 달러면 이쪽에 이렇게 좀 줄어들더라도 무역 적자로 그는 미 달러를 지탱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의 전체 수출, 중국의 일본의 자동차 수출 대수, 일본의 자동차 수출 대수가 442만 대, 2023년도 482만 대보다 감소했다. 2021년도 350만 대에서는 증가했다. 그래서 지금 442만 대를 2024년도에 기록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중국의 자동차 수출 대수는 전년 대비해서 58% 증가를 해서 세계 1위의 자동차 수출국으로 올라섰다. 일본을 제치고. 일본에서는 자동차 부분이고 우리나라는 반도체 부분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현대 기아차조차도 유럽에서 감소를 보이고 있거든요. 전 세계 경쟁력에 있어서 중국이 기술력을 갖추고 특히 전기차 중심으로 해서 나설 때 이 부분이 미 달러를 흔드느냐 그러면 그렇죠. 아시아 국가에선 저거는 미 달러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심각한 부분으로 제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보면은 여기 2023년도에 491만 대, 2023년도에 몇 대를 풀었나요? 전 더 이게 날이 갈수록 더 급하게 중국 자동차가 중국 가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술력을 갖춰서 중국 가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주요한 사람들이 이제는 뭐 제조업이 다 이렇게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고 알리, 테무 같은 이런 직구매 이제 안에 우리나라 들어와서 유통사업을 차리게 될 때 가전을 차리거나 자동차 회사를 자기네들이 만들어 버릴 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자기네 부품 사다가 조립만 해가지고 자동차를 가전 넣을 때 이게 일본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래버리고 미국에서도 그래버리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중국의 자동차가 총 판매 대수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게 중국의 이런 수출 전 세계 제조업 증가 부분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세계 1위 자동차 시장의 자리를 16년 연속에 중국의 자동차 총 판매량은 3,144만 대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이죠. 예, 상대가 안 됩니다. 가장 많은 자동차를 수출하는 국가가 되었다. 수출 반도체, 차량 모든 부분이 이제 다 그런다는 거죠. 중국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걸 꺾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신기술이 나타나면 가능하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 이게 수없이 소기업을 창업을 해서 기술을 작은 기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기술과 아이디어로 큰 기업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시장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유럽에서도 일본에서도 이 분위기가 나오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기존에 이런 부분 재벌 체제 안에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아닐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어도 성장하기 힘들어요. 지적재산권 강화로 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전 세계 지적재산권 강화가 앞으로 주요한 전략의 부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중국도 지금 기술력 전 세계 특허 신청이 엄청난데요. 2023년도는 미국보다 3배 많은 특허 출원권 350만 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중국의 시장 자체도 크고 세계 최대 국제 특허 출원국 자리를 유지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서 이거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런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중국의 무역을 꺾기가 어렵다. 미국의 무역 적자를 그렇죠. 대중국 적자가 제일 크죠. 해결하기가 어렵다. 자기네도 동맹국들에게서 이렇게 적자를 보존하려고 하지만은 그 부분도 좀 어려울 것이다. 만약에 미국이 플라자 합의 때처럼 해서 자국내 통화를 철화시키거나 이러면 미 달러가 급격하게 금융지위가 무너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존재하거나 상대적으로 중국이 상대적으로 아시아 통화를 출범시켜 상하이 중심에 중복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은 가리갈수록 무역에 있어서 더 강자가 될 것이고 전 세계 제조업은 중국 중심으로 완전히 기울고 아시아 통화는 확실하게 나오게 된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을 지적재산권을 강화시켜서 하지 않고 만약에 죄송합니다만 제 기술이 공개적으로 갔을 때 저는 기술을 엉터리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의 기술을 압도하는 기술을 내놓고 있어요. 제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름으로 광고가 몇 년째 국정원 행정안 노동부 경찰청 20시 국가기관 20몇 대 광고에 관련된 증거를 유튜브에 올렸어요. 제 기술이 YTN을 중심으로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YTN을 소개한 중소기업에 쏟아져 있고 삼성그룹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에서도 제 직접재산권이 무시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가면은 이제 전 세계 미국의 전략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다. 전 세계 지적재산권을 강화시켜서 동맹들을 강화시키고 지적재산권 동맹국들이 있어야 될 텐데 같이 움직여야 되는 특허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적재산권을 강화시켜서 그렇게 나가는 전략으로 하지 않고 좀 힘든 부분인데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이런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중국 무단으로 썼을 때 전 세계 나라는 각 나라가 각각 생산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찍어서 군인들 동원해서 기업 만들고 각각 생산해서 그렇죠. 자국 내 산업을 키우고 그럼 밑달러를 지탱하고 있다는 수출 중심 국가들이 상당히 무너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렇죠. 투자한 비용만큼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렇죠. 키보드로 국가 차원에서 찍어서 손해 보더라도 다시 키보드로 재료로 만들면 되니까 그렇게 갖고 이제 이렇게 물론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해버리겠죠. 그렇게 해서 자국 내 산업을 싸게 유지하거나 모든 제품을 다 웬만한 건 다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첨단 분야, 반도체 분야에서도 자동차, 가전, 끊어지 모든 분야에서 이들은 각자 각 나라에서 각각 다 생산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금방 할 수 있다는 거죠. 금방 의지만 있다면, 의지가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네. 국가 차원의 전략적으로 산업을 키우고 모든 것을 다른 나라가 생산하듯이 자국 내에서 다 생산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수출할 데가 없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달러 지대나무에 있던 일본과 한국의 대만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상당히 문제가 무역 부분에 있어서 적자가 심화되거나, 지금은 아직 우리나라도 무역 흑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일본의 무역 흑자. 일본은 아직 2024년도에서도 경상수의 사상 최대 기록이 이루어지고 아직은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직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아직은 흑자를 이루고 있으나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이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이랬을 때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8%를 삼성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도 전체 수출의 미국 기준으로 3분의 1을 자동차가 차지하고 너무 우리 치중됐죠. 일본 중국이 만약에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을 꺾는다면 일본의 전 세계 자동차 수출 점유율이 2023년엔 29%인데 2024년 1월 이후에는 중국에 밀려갖고 2로 됐습니다. 2024년 1월 발표한 중국은 442만 대를, 일본은 442만 을 수출했고 중국은 491만 대를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는 더 그럴 거라는 거죠. 전기세 정책으로 해서 모든 배터리든 다 중국에서 갖다 쓰거나 모든 부품을 중국에서 갖다 쓰고 있는데, 중국이 만약에 각 나라에 미국이 됐든 일본이 유럽이 됐든 거기다 중국 부품을 가지고 조립만 하는 식으로 자동차를 진출하거나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거나 기존의 브랜드로 거기 있는 부품도 조금 이렇게 첨가를 해주거나 주요 부품도 주고, 가전도 그런 식으로 가버렸을 때 이거 상당히 이렇게 큰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없어요. 알리 테무 같은 것도 직접 진출해서 유통사를 중국의 상품을 싸게 내놔버릴 때 그 나라 제조업이 다 초토화되어 버린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지금 국가적인 부분에서 위협이 되는 그런 부분인가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내년도 내후년도는 더 심각해진다 이 말씀이죠. 다른 방법으로는 이걸 해결할 길이 좀 없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해결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관세 정책으로 해서 미국 국민이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를 하지 못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미국 자체도 달러가 지위가 상당히 좀 의구심을 갖게 되거나 흔들어지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느냐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